2015년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의 37평 분양가는 약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작년 9월에 거래된 12억 원이었으나 그 이후에 하락장을 맞아서 올해 8월에는 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 만에 3억 4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곳은 기흥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본격적인 현장 분위기 전달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현장 답사와 부동산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미랄 같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수임 분당선 기흥역 일대에 임장을 왔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수임 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 노선이 두 개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 기흥역 그 주변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총 약 2018년 즈음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이제 모든 단지를 합치면 총 5,000세대급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기흥입니다.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는 2015년에 분양하고 2018년 8월에 입주해서 이제 4년차 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총 976세대로 1000세대가 조금 안 되지만 주변 아파트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단지입니다. 지하철 수입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기흥역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의 분양가와 그리고 그 이후의 가격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분양한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는 총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평, 37평, 41평 3가지 타입입니다. 먼저 32평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37평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41평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에 분양한 단지이지만 지금 시점,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싸게 보이는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2015년에 분양한 이후에 기흥 인근 입지의 신축에 대한 수요를 모두 흡수하면서 지난 상승장 동안 가격이 급격히 폭등하였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볼 때 32평 아파트는 최고 11억 원을 찍었고 37평은 최고 12억 원을 찍었으며 41평은 최고 12억 3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3가지 평형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하락한 것은 힐스테이트 기흥 그 내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은 37평형입니다.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는 작년 9월에 12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가격이 계속 완만하게 하락해서 지난 8월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힐스테이트 기흥 아파트의 2015년 분양 당시 37평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 그리고 최고가는 21년 9월에 12억 원, 그리고 현재 22년 8월에 8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3억 원이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고가 12억 원을 기록한 동은 205동으로 단지 내에서 지하철 기흥역에서도 멀고 중요한 상권인 AK 플라자 쇼핑몰에 붙어있는 동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지 내에 로얄동이 아닌 동에서 최고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보다 3억 4천만 원이 하락하여 거래된 동은 202동으로 차라리 202동이 205동보다 입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202동은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정면으로는 동네의 주요 하천인 신갈천이 흐르는 탁 트인 전망을 가진 동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싸게 거래된 동은 단지 내에서 인기가 낮은 동이고 싸게 거래된 동이 오히려 단지 내에서 좋은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2억에서 올해 8월 8억 6천만 원으로 정확히 1년 만에 3억 4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 분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흥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가 딱 12개월 만에 12억 원에서 8억 6천만 원으로 3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것은 분명히 특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흥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하락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기흥역 인근의 입지 특성과 그리고 지난 상승장 동안 어떤 이유로 상승하였는지 우선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흥역 아파트 하락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기흥역 일대 입지 분석과
기흥역 인근의 주요 호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기흥역 일대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흥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미니 신도시입니다. 기흥역 부지에 있던 녹십자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땅에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260세대, 힐스테이트 기흥 976세대, 기흥역 더샵 1219세대,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1316세대,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768세대,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516세대가 2017년 말부터 입주하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약 5,000세대급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상승장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는 GTX와 신축 아파트입니다. 기흥역 일대는 이 두 가지 GTX와 신축 아파트 트렌드에 모두 꼭 맞아떨어지는 입지였습니다. 기흥역에서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만 가면 구성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GTX 관련 호재가 있었으며 2017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정말 이제 막 지은 신축 중에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와 GTX A 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오래된 구도심인 신갈 오거리 인근의 수요뿐 아니라 수원의 일부 수요, 용인 죽전과 보정동 인근의 수요까지 조금씩 흡수하면서 지난 상승장 동안 분양가에서 약 적어도 5억 이상, 많게는 분양가에서 7억에서 8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락장을 맞아서 기흥역 일대의 특이적인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입지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020년대 말 가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인 분당선, 에버라인, 더블 역세권의 기흥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가 이처럼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통과 일자리를 비롯한 부동산의 기본 입지 가치, 그것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전국적인 침체 분위기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흥역 일대는 아파트가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AKN 기흥이라는 쇼핑몰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사실 큰 장점을 찾기는 힘든 입지입니다.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와 교통입니다. 물론 이곳 기흥역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수원과 동탄 그리고 기흥에 삼성전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무한대인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다른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든든히 받쳐주어야 하지만 기흥역 인근에는 그러한 든든한 일자리 지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을 위한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와 종로 인근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이 광역버스도 만석에 서울까지 넉넉 잡아 1시간은 걸리는 노선입니다. 그렇다고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도 에버라인은 용인만 왔다 갔다 하는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분당선을 이용하기에도 분당선을 타고 서울까지 가려면 죽전, 분당을 모두 거쳐서 가기 때문에 서울 도심까지는 사실 한 세월입니다. 물론 앞으로 구성역에서 GTX A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 접근성이 한 단계 나아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GTX A 노선이 당장에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 일자리가 부족하며 교통 역시 경쟁 입지 대비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이 기흥역 인근 입지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일자리와 교통뿐 아니라 학군도 부족합니다. 기흥역 신축 아파트 단지는 남쪽으로는 신중부대로 고가도로와 산으로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신갈천으로 막혀 있는 다소 섬과 같은 입지입니다. 내부의 땅은 이미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교를 짓기 어렵고 5,000세대급수로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는 수준의 입지입니다. 이렇게 기흥역 일대는 상권은 뛰어나고 신축이라는 큰 장점은 있지만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학군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입지입니다. 이처럼 기본 입지가 부족한 아파트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